할머니, 그 문자 일본어 아니에요?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는 75세 일본 할머니. 손자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변화. 일본 정부가 공식 도입하고 유엔이 극찬한 문자 시스템. 전통을 고수하던 일본이 왜 한글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건 스마트폰을 포기했던 한 할머니의 작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할머니, 그 문자 뭐예요?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 거주 중인 75세 할머니. 야마모토 유코 어르신은 평생을 일본 전통 방식대로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키워낸 누구보다도 일본다운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유코 할머니는 스마트폰이란 걸 처음 접한 건 5년 전 장남이 사준 것이 계기였습니다. 자식과 손자들과 연락을 쉽게 하라고, 그리고 병원 예약도 간단하게 하라고 권했죠. 최신형 아이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은 몇 주도 못 가 유코 할머니의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래서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입력하려면 글자 하나 쓰는데 30초가 걸려요. 실제로 일본의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 65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약 52%, 이 중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문자 전송, 카카오톡 한국의 경우 라인 일본의 대표 메시징 앱, 은행 앱 사용 등은 대부분 자녀에게 대신 부탁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스마트폰 보유율은 93%, 실제 활용률은 76%를 넘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입력 속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글자가 소리나는 대로 입력되는 한글, 자판 체계 덕분에 초보자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변환 후보 선택 한자, 확정이라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가령 고니치와라는 간단한 인사말 하나를 적기 위해서도 히라가나로 먼저 입력한 후 여러 후보 중에서 의미에 맞는 한자를 찾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 됩니다. 기술은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여야 하는데 오히려 기술이 나를 거부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말은 유코 할머니의 고백이자 일본 사회 전체 고령층의 현실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쿄 국립일본어연구소의 언어학자이자 디지털 격차 연구 전문가인 사토 아키코 교수가 TV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 우연히 유코 할머니의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기술 격차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아름답지만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도구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한글 자판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모두가 말렸습니다. 한국 문자라니 일본 고령층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이질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유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요. 실험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키코 교수는 유코 할머니에게 한글 입력법을 알려주기 위해 아주 간단한 음성 기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예, 가는 기억가, 나는 니은 아, 그렇게 소리나는 대로 조합하는 법을 하루 10분씩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일 만에 유코 할머니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글로 된 메시지를 직접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치 군 손자의 이름. 오늘도 잘 지냈니? 메시지가 라인 앱을 통해 손자에게 도착했고 손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직접 보내신 거예요? 이 문자 뭐예요? 한국어. 그 순간 유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소리나는 대로 치면 되니까요. 이 단 한마디가 일본 전역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할머니의 문자 한 통은 단지 손자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입력한 거예요? 주민센터 복지사인 나카무라 씨가 깜짝 놀라며 유코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한글로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의 한 가정에서 75세 노인이 직접 한글로 타이핑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이게 더 쉽다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자판을 누르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노, 아, 나, 응, 아, 노요, 응, 흐, 아, 샤의 응, 요, 이렇게 말이죠. 처음엔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지만 입력이 빠르게 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주 후 사토 교수는 실험을 확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쿄 시부야구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한글 자판 디지털 문해 교육을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첫 수업날 참여자들의 표정은 반신반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이거 하면 손자가 카톡 대신 라인 답장 잘 해줄까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된 지 단 10분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진짜 빠르네? 어떻게 이게 더 쉽지? 일본어보다 훨씬 직관적인데요. 입력 속도는 참가자 대부분이 기존 일본어 입력 대비 2.7배 빠름을 기록했고, 심지어 한글 자판을 익힌 뒤 다시 일본어 자판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입력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시부야 구청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참여할 수 있나요? 다음 모집은 언제인가요? 우리 지역에서도 열어주실 수 없나요? 한글을 쓰는 일본인 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진에 글귀를 써서 손주에게 보내고 건강 일기를 한글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글 읽기 학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한글 일기를 씁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매일 아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손자와 대화할 수 있어 참 고맙다. 이런 작고 따뜻한 시작이 곧 일본 전체를 뒤흔들 디지털 한글 혁명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코 할머니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디지털 적응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도구가 갖는 본질적인 가능성, 그리고 언어와 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사회적 포용의 실험이었습니다. 사토 아키코 교수는 이 놀라운 현상을 한글 자판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실험이라는 명칭으로 정리했고, 연구소 차원에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름하여 소리나는 문자 프로젝트.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입력 방식이 복잡하면 그 도구는 문이 아니라 벽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말이죠. 사토 교수는 도쿄 시부야구청, 민간 IT 기업, 노인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총 100명의 일본 고령층을 대상으로 6주간의 한글 자판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글 자판 원리 학습 소리 나는 대로 자음을 먼저, 모음을 나중에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 실제 입력 훈련 라인 메시지, 병원 예약, 날씨 검색, 일기 작성 등 실생활 중심 과제, 자기 표현 프로젝트 스마트폰으로 손자에게 메시지 보내기, 친구에게 감정 표현하기 등 처음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어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과연 외국 문자인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6주 뒤 100명의 참여자 중 92명이 이제 스마트폰이 즐겁다고 응답했고, 전체 평균 입력 속도는 기존 대비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진을 편집해 한글로 캘리그라피를 넣는 참가자도 있었고, 손주에게 매일 그림 일기를 전송하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감정을 전하기 쉬운 문자예요. 글씨 모양도 부드럽고 소리나는 대로 쓰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한자는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데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 실험 결과는 곧 NHK, 아사히 신문, 니온 게이자이 등 일본 주요 언론에 소개되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내 SNS에는 샵 한글 입력 실험, 샵 디지털 할머니, 샵 가나다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일본어 쓰기 챌린지가 인기를 끌며 찐르하 티엔치가이 데스 쿄와 텐키가 이이 데스 이런 식의 콘텐츠가 밈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도가 이렇게 높을까? 그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 출장을 계획합니다.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등지의 복지센터, 스마트폰 교육기관, 노인대학, 그리고 일반 가정집까지 방문하며 한국 고령자들의 디지털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것은 바로 인천공항의 디지털 환경이었습니다. 공항 안내 로봇이 친절하게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동시에 설명을 해주고, 곳곳에는 QR코드 기반 전자지도와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사용하시죠? 그녀가 한국 노인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교육할 때 기술은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믿음부터 가르쳐요. 한국은 이미 전국적으로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교육은 한글 자판을 기반으로 한
음성 중심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소리, 중요한 건 기능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서울 동로구의 한 스마트폰 교육 교실에서 사토 교수는 한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셀카 찍고 인스타 올려볼게요. 선생님, 이건 해시태그 어떻게 써요? 샵 오늘도 예쁘게 샵 손녀랑 데이트 중. 분홍 셀카봉을 들고 셀카를 찍으며 손녀와 실시간 대화를 이어가는 한국의 80세 할머니.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디지털이 그녀의 자기 표현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사토 교수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술의 문제는 결국 언어의 문제다. 언어가 친절하면 기술은 누구에게나 열린다.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온 뒤 실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일본어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글이 제공하는 접근성의 철학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왜곡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포용성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곧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 바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사토 아키코 교수가 주도한 한글 자판, 디지털 포용 실험은 일본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모든 이의 박수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일본어를 버리고 한국 문자를 쓰려는 것이냐? 일본 전통 언어학계를 중심으로 일본어 보호와 문화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강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의 이노우에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훌륭한 문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기능하는 체계입니다. 일본 고령층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일본어의 디지털화 접근 방식 개선입니다. 한 언론은 한글은 외국 문자, 디지털 식민지가 되려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고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토 교수에게 악성 메일과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복지센터는 내부 반발로 수업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하려던 일은 결코 일본 문화를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고령층을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죠. 우리는 한글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문자는 언어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말하고 싶다는 의지예요. 그녀는 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직접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일본어 자판 입력 속도 평균 1문장당 15.6초, 한글 자판 입력 속도 평균 1문장당 4.9초, 고령층 자발적 참여율 변화 18%, 74%, 인지장애 예방 효과 자판 사용자 중 64%가 뇌 자극 효과를 보고 그 중에서도 청중들을 울린 자료는 유코 할머니의 일기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힌 문장이 띄워졌습니다. 오늘 손자랑 라인으로 얘기했어요. 말로는 못했지만 글자로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디지털 문맹 해소의 열쇠라고 소개했고 후생노동성과 총무성은 공동으로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사토 교수와 유코 할머니가 함께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유코 할머니는 생방송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 검사를 위해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불러옵니다. 유코 할머니는 중증 당뇨 전 단계였으며 갑작스런 저혈당 쇼크가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이었습니다. 등록부터 보험 확인, 입원 절차, 간호사와의 소통까지 모든 것이 지연되고 느렸으며 입력은 여전히 환자 중심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 현장조차 환자 입력에 의존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고령자와 보호자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유코 할머니를 퇴원시키자마자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한국으로 이동, 그리고 한국의 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사토 교수와 유코 할머니는 환자 등록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하기 위해 정식 예약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등록은 키오스크로 이름을 말하면 자동으로 인식, 보호자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위치 및 진료 상태 확인 가능. 진료실 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은 전자 칠판과 음성 인식으로 자동 정리. 진료 후 약 처방은 QR코드로 자동 연결.
한글 기반으로 모든 절차가 소리 중심으로 설계. 유코 할머니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소외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기술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도와주는 느낌. 사토 교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문자기술인 간의 삼각 구도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외국인을 배려한 한글 기반 인터페이스는 그녀가 연구한 디지털 포용의 완성형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다시 일본 정부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목은 한글,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언어. 그리고 드디어 2025년 3월 일본 정부는 한글 기반 입력 시스템을 활용한 고령층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를 전국 47개 도도부현으로 확대하기로 공식 발표합니다. 전국 약 5만 명의 고령자가 참여하는 가나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로 쓰는 일본어가 SNS 밈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하요, 오하요, 으레시, 우레시, 사요나라, 사요나라. 특히 Z세대 사이에서는 한글이 감정을 더 정확히 전달해줘요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한글 일본어 송을 직접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결국 사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특정 민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2025년 가을 도쿄 시부야구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한글로 여는 디지털 세상 발표회. 행사장에는 300여 명의 고령자와 그 가족, 정부 관계자, 교육자, 그리고 언론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한복판에는 이 이야기를 시작한 바로 그 사람 야마모토 유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하카마 차림에 고운 미소를 띤 유코 할머니는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손자에게 문자 한 통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문자들이 제 삶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의 모임 모두 앞에서 직접 한글로 쓴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지금 매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길을 열어준 열쇠였어요. 청중은 눈시울을 붉혔고 장내는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단순한 문자의 변화가, 기술의 접근 방식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질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토 아키코 교수.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행사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진짜 힘은 기술보다 앞서 인간을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포용을 위한 문자 디자인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험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유럽과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한글식 접근성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은 더 이상 단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만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코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손자의 유학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그녀는 익숙하게 공항 셀프 게이트를 통과했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단숨에 이동했습니다. 모든 안내는 한글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유학 행사장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자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한글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제2의 인생입니다. 그 문장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었고 일본과 한국의 수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한류라는 새로운 흐름이 이제 고령층과 기술 격차를 넘어 감정과 세대를 잇는 다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기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글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자입니다. 입력 방식이 단순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세상의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포용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통의 따뜻한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문자, 한글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